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22쪽과 23쪽을 펴볼까요? 지난 시간 체크타임. 지난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냐면 반올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반올림은 5 이상일 때는 올림을 하고 5 미만일 때는 버림을 하는 게 반올림이었죠. 오늘은 그래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게 이용되는 상황이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에는 등산객들이 케이블카를 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카 한 대에 정원이 10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0명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등산객이 142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 몇 번 운행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네요. 자,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데 탑승 정원은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버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반올림?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힌트가 있었는데 적재 중량, 그러니까 총 탈 수 있는 무게는 1000kg까지 버틴다고 하는 거예요. 탑승 정원은 10명까지 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객 14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이 한 케이블카 안에 탈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 한 번 가는데 10명, 또 한 번 가는데 10명, 10명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케이블카는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142명, 그러니까 14번을 타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위해서 한 번 더 타야 되기 때문에 150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올림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머지 이 2명은 케이블카를 못 타면 엄청 서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2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번을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등산객 142명이 모두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려면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가는데 10명을 태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0명, 10명, 10명 하다가 보면은 총 150명이 탈 수 있는 횟수인 15번을 케이블카를 운행을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운동회 때 나눠줄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끈 1m가 필요하답니다.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단위가 달라요. 1m, 928cm. 선생님이라면 요거를 단위를 통일을 할 것 같아요. 일단 900 더하기 28이니까 900은 9m로 바꿔줄 수가 있겠고 28은 0.28m, 그래서 9.28m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좋을지 생각해 볼게요. 상품 한 개 포장하는데 1m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9.28m니까 1m 끈보다 1m보다 짧은 끈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28cm 인 0.28m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28cm를 버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900cm인 9m로 우리가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냐면 최대 9개까지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는 9m, 즉 900cm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올림 알아봤고 그 다음에 버림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반올림이 되겠죠. 반올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자, 반올림을 한번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1의 자리 뒤에 해당하는 수들은 모두 1의 자리로 올림을 하거나 아니면 버림을 하거나 하겠죠. 여기서 이제 볼게요. 7은 5보다 큰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147이 되겠고 157.2에서 이 2는 5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주는 것으로 157이 되겠습니다. 143.5에서 5는 5 이상일 때 반올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자리 올려서 144가 되겠고요. 151.8은 5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올림을 해줘서 152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은 답이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배웠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틀린 친구 있어도 서운해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 영화를 본 관람객 수가 약 4,000명이래.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약 4,000명이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판기에서 700원짜리 음료수를 뽑을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어요. 즉 우리가 여기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장에서 21,560원짜리 고기를 살 때 21,050원만 계산을 했대요. 그렇다면 고기 파시는 분이 이러는 버림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올림, 버림, 반올림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사용되고 있답니다. 오늘 올림, 버림, 반올림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최고였고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볼게요.